물론 지역별로는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별로 없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확진자 수가 많은 지역들이 있을 수 있어서 시도별로 또 지역별로 느끼시는 바는 다르시겠지만은 국민들께서 자발적인 노력들 지금까지 해주셨던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당분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경기도 분당재생병원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 대구 대실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필요한 인력, 자원, 체류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적극 협조를 부탁하며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것이며 시도도 보유기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위기 극복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먼저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 강화 준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발 모든 입국자들은 검역 단계에서 건강상태 질문서,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유증상자는 검역소, 검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유증상자의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검사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기존의 격리시설 외에 72실 규모의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189개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검역 단계에서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증도 분류에 따라 지정된 인근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강화된 사후관리 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내국인과 국내 거주지가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지자체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하고 비즈니스 목적 등으로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등은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매일 유선으로 정상 여부를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자가격리된 사람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생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지원 비용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이란에서 입국한 교민과 그 가족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인천공항의 임시항공편을 통해 이란 교민과 그 가족 80명이 입국하였고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입국 과정에서 발열 및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던 유증상자 2명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무증상자 78명 중 1명에서 양성이 나타났습니다. 양성으로 판정된 1명은 지정의료기관인 성남의료원으로 이송 조치하였고 그 외 음성으로 진단받은 79명의 교민은 4월 3일까지 코이카 연수원에서 격리생활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귀국 국민들께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방역 조치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 오늘 전체 신규 확진자 수도 14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어제 하루에만 대구의 요양병원에서 52명, 경산의 요양병원에서 3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두세 차례 전수 점검을 통해 면회객 제한, 발열 검사, 유증상자 업무 배제 등의 방역관리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요양병원의 경우 원인 불명 폐렴 환자에 대해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역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격리치료 대상과 원인 미상 폐렴 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수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감소 시에도 종전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각종 평가와 신고,
현지 조사 등의 행정 절차는 모두 유예시킨 바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시설 감염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감염 발생 시 집단 감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감염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가 회의에서 주로 나왔던 의견들은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유행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던 사항들도 안전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내에서 계속해서 이제 산발적인 어떤 집단 감염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의 어떤 종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던 사항들의 확산세가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따라서 그에 맞추어서 이러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부분에 대한 준비를 이제 조금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되어서도 좀 더 좀 일상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어떤 준비들, 그 다음에 보다 사항에 맞는 지침의 어떤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루어져야 우리가 장기전에 대비를 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 체계도 이러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지속적인 발생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할 때 충분하게 감당을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와 관련된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전반적인 어떤 계획들이 조금 준비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운영팀장 홍종환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에서 지금 상당한 부담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 행정안전부가 자가격리 앱을 개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일단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가격리 앱에 나타나는 이탈 행동이 있다든지 그러면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부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구 지역을 빼놓고는 그 1대1 전담 공무원 그 지정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약간 부담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은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중수본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도 그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